그렇다면은 이게 뭐가 좋지? 이 게임을 한다는 게 실제로 이 HR 부서나 이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게임 하는 거가 그렇게 도움이 되나요?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게임을 40년 넘어로 가르쳤고요. 그 다음에 게임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게임이라는 거는 교육에서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생각을 해요. 왜 그러냐고요? 첫째가 사실은 재미예요. 교육을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게임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 게임을 통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행하면서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강의를 듣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들은 거를 행위를 하니까 그게 훨씬 재미있는 거죠. 게임이라는 건 무조건 사람을 흥분시키잖아요. 아드레날린이 나오고요. 아, 잘해야겠고, 이겨야 되겠고.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몰입도를 가져와요. 이 게임을 하면서 저는 조는 사람을 본 일이 없어요. 한 번도. 보면은 전부 다 열심히 하고, 어떤 때는 이 저녁 때 끝을 내면 그렇게 하죠. 그 다음날 아침에 해야 되는데, 밤새도록 이거 분석해서 오는 팀들도 본 일이 있어요.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고요. 보면은 채팅창들이 난리가 날 정도로 열심히 하죠. 자, 그렇다면 이 게임을 해서 그게 재밌고, 그리고, 이게 액티브하거든요, 아주. 그러니까 게임이 끝나면은 다들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느냐면,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. 물론 다시 할 수도 있어요. 여기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가 존재하고요. 만약에 똑같은 시나리오를 쓰더라도 다시 게임을 하면 또 다른 게임이에요. 왜 그러냐면 경쟁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이게 나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. 그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교육 효과는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좋은 거는요. 요새 왜 그 빅데이터 얘기하면서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.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. 감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의사결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해요. 그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그거를 조율을 해가는 거죠. 이 과정을 한번 보시면요. 예를 들어서 여기 그런 것들이 나와요.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. 이 산업별로 그 PLC가 있죠. 그 Product Life Cycle을 쫙 있어요. 이게 처음에 이걸 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. 매 기별로 그 다음 기만 주는 거예요. 실제로. 다음 기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예측이고 지나온 과정을 보면서 그 산업의 특성을 설명하는 걸 보면서 다음에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는 걸 예측해야 되는 거고요. 한 산업 안에서도 또 시장별로 어떻게 그 PLC가 움직이는지 같은 것들이 전부 레코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이 산업을 보는 거고요. 또 하나는 산업에서 경쟁을 보는 것 같은 이 포지셔닝 맵을 줘요. 그 시장별로 제품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게 움직인 궤적을 갖다가 쭉 보면은 이게 저 회사는 이렇게 해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얘기죠. 그리고 또 하나는 그 BCG 매트릭스 같은 것도 줘줘요. 왜 여러분들 그 포트폴리오 하는데 학부에서 배웠잖아요. 그죠? 근데 실제로 이거를 사업에 쓸 줄 아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? 제가 해보면요. 게임을 해보면 이거를 실무에 쓰시는 분들은 참 없어요. 이거를 전부 다 컨설팅 회사가 쓰는 거죠. 이렇게 대답들 하고요. 그건 뭐 우리가 자료가 있나요? 이런 얘기도 하고요. 근데 여기 이 게임에서는요. 이 자료 다 나와 있어요. 그 실제에도 이건 얻을 수 있고 다 나와 있고 거기 궤적들이 나와야지. 여기 보면 주황색으로 선들이 보이실 거예요. 그게 이게 어떻게 나의 그 사업부의 경쟁력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그런 게 보인다는 거죠. 산업이라고 질문이 왔는데 산업은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큰 단위로 얘기를 해요. 물론 산업과 시장은 인터체인저블리 쓸 수 있는 얘기예요. 그렇지만 산업은 보통 크게 예를 들면 자동차 시장, 자동차 산업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자동차 시장이라고 말도 하긴 하잖아요. 그렇지만 이제 자동차 산업 그렇지만 중형차 산업이라고는 안 그래요. 중형차 시장, 그죠? 소형차 시장, 고급차 시장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. 그래서 이게
나름대로 그 인터체인저블 하지만 산업을 조금 큰 개념으로 특히 이 게임에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이거 리더십 교육의 조직 활성화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이거 제가 조금 이따 그 포인트를 얘기해 드릴게요. 자, 그 다음에 시장에서 경쟁을 보는 것. 그 경쟁 같은 건 이제 이 시장에서 어떻게 제품이 어떤 쉐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브랜드가 어떻게 돼 있고 하는 게 도표로도 주어지고 그 다음에 수치로도 주어지죠.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나의 전략을 세워야 하니까. 그리고 여기에 어떤 다른 데이터들이 있냐면요. 제일 쉽게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들 브랜드 인지도, 선호도, 시장별로 유통 선호도 또는 유통 커버리지, 생산 효율성, 구매 효율성, R&D 효율성, 그리고 또 재무 상태표, 현금 원표, 손익계산 이런 것들이 다 주어져요. 이제 이거를 얼만큼 깊이 있게 분석을 할까요? 하는 거는 실제로 주어진 시간에 따라 다른 거죠. 시간이 조금 더 많으면 특히 대학교 같은 데서 할 때는 일주일에 한 2번씩 게임을 하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두고서 이거를 분석을 하죠. 그렇지만 이제 회사에서 1박 2일을 하든지 이렇게 할 때는 조금 분석의 그 뎁스가 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이게 아주 현실감이 있어요.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요. 그거에 피드백을 금방 받잖아요. 그러니까 그 피드백이 돌아오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.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거구나. 이런 걸 아는 거죠. 예를 들어서 값을 올렸어요. 값을 올리면 디맨드가 떨어져 가기 시작하고 경쟁에서 지는 것도 보이고요. 어떤 거는 이제 광고비를 올리면 인지도가 오르는 것도 보여지고요. 이런 것들이 다 이걸 누르면 이렇게 되는구나. 이런 거 같은 게 보여지는 거죠. 그래서 원래 그렇잖아요. 피드백을 금방금방 줄수록 그 교육 효과는 높아지죠. 근데 강의를 해가지고는 이게 그렇게까지 많이 보여지진 않아요. 실제로. 보세요. 여기 그 평가표를 한번 딱 보시면 여기 보면 매출 실적, 순이익 실적 이런 게 순위 금액별로 주어져요. 나중에 시연을 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런 것들을. 그 다음에 이 회사별로 재무적 성과, 비재무적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걸 다 보여줘요. 물론 회사에서는 비재무적 성과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는데 여기서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실제로 비재무 성과는 말이죠. 그 다음 기, 또 그 다음 기에 재무 성과의 선행 지표가 가까워요. 네?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나중에 설명을 좀 한 번 할게요. 예를 보면서. 자, 그런가 하면 또 이 안에 게임을 하면서 하나하나의 아주 조그만 의사결정에서 딱 보면 뭘 잘못했다.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예처럼 광고비를 과다 지출하셨네요. 광고비를 많이 썼는데 불구하고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.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라. 하는 게 있고 또 밑에 수요 예측 실패. 이건 생산을 과다하게 했네요. 그러니까 예측이 잘못됐다는 얘기죠. 그런 거 같은 건 어드바이저를 주고요. 그 다음에 다른 게임에는 거의 없는 제가 아직까지 본 중에는 없었어요. 이거 뭐냐면 센시티비티 시뮬레이터라는 게 있어요. 이게 이제 팀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나면요. 뭐 서로 막 아규를 하잖아요. 이거 가격을 10만 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뭐 아니야. 11만 원이 맞아.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 12만 원을 받았다 칩시다. 그랬을 때 가격을 만약에 10만 원을 받았었더라면 어떻게 됐었을까? 라는 것. 그러니까 다른 회사 걸 가만히 놔두지 내 것만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. 그래서 그 센시티비티를 볼 수 있어요. 가격을 이렇게 올렸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었겠구나. 또는 광고를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됐었겠구나.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센시티비티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있죠.